안녕하세요. 본격 힐링 리뷰 채널, 그러나 은근 지식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인텔의 새로운 11세대 프로세서와 인텔 이보 플랫폼 소개 영상입니다. 올해 노트북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봐두시면 도움이 될 영상이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때도 이런 지식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아마 기즈모 채널 보는 분들은 컴퓨터를 좀 아는 분들로 주변에 좀 알려져 있을 거예요. 공대 오빠, 공대 누나, 아니면 컴퓨터 좀 아는 아저씨, 아줌마, 등등 흔히 오덕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덕은 아닙니다. 리뷰어예요. 오덕은 여러분이죠.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왜 이런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참 여러분 의문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 아니고요. 신제품 델 인스피론 14와 HP 스펙터 X360을 통해 새로운 인텔 이보 플랫폼에 대해서 오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기억해 두시면 인텔 이보 배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좋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는 지난해 가을에 처음 출시됐는데요. 새로 개발한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해서 동영상 처리 능력과 게임 능력이 향상됐고요. 연산 성능은 한 20% 정도, 그래픽 성능은 2배, AI 가속 기능은 5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일반인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에 맞게 설계된 노트북을 인증하는 수단을 인텔이 마련했습니다. 자, 이게 인텔 이보 플랫폼인데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으로 디자인된 노트북을 고르면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의 온전한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텔 이보 플랫폼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크게 5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 5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인텔 이보 배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스티커 사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한 제품을 뜻합니다. 당연한 거죠. 즉 인텔 이보 배지가 붙어 있다면 11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는 뜻이죠. 노트북 구입할 때 이 배지만 확인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쉽죠. 자, 두 번째는 얇고 작아야 합니다. 노트북 두께가 15mm 이하이고,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두꺼운 부분은 15mm가 살짝 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mm 이하고 얇은 베젤, 요게 독특한 요건인데요. 이 얇은 베젤을 지닌 12에서 15인치급 노트북이어야 한다고 해요. 자, 이 프로세서의 미세화 공정을 좀 디자인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의 물리적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쉬워요. 케이스를 더 가벼운 걸 쓰고 배터리 용량 줄이고 포트나 이런 거 빼버리면 무게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이러면 성능도 저하될 수 있고 실제 사용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인치 같은 경우는 무게가 나가니까 무게를 전체적 조건에 넣기에는 좀 애매해지고요. 자, 그래서 억지로 줄일 수 있는 무게 대신에 얇은 디자인과 베젤을 요건으로 내세운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굉장히 베젤들이 얇아요. 이제는 베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베젤에다가 포스트잇도 붙이고 거기다 내 꿈도 적어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꿈을 적을 공간이 없네요. 자, 세 번째는 반응성이에요. 절전 모드에서 1초 이내에 시스템이 재가동돼야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25가지 프로그램의 반응 시간이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측면인데요. 단순히 프로세서의 속도만 빨라지는 것보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최적화된 성능이 실제 사용 시에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텔 이보 플랫폼이 인증된 노트북들을 직접 테스트해보면 마치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대기 상태에서 거의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시작 시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주요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토샵, 프리미어, 워드 등의 구동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30분 충전으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완충 시에는 9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9시간은 올데이 컴퓨팅,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컴퓨팅의 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하루에 9시간 이상 일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즉 하루 종일 이 전원 공급 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떨어져도 30분 정도만 빠르게 충전해 주면 반나절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럽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인텔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인텔 와이파이 6는 지난해 아테나 프로젝트의 요건이기도 했는데요. 일반 와이파이 AC에 비해서 3배 빠른 와이파이 6를 탑재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이번에는 썬더볼트 4 탑재라는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자, 썬더볼트 4는 최신 인터페이스인데요. 썬더볼트 3와 비교하면 전송 속도는 40Gbps로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능을 지원해요. 자, 그래서 최대 2m 길이의 케이블에서도 40Gbps의 속도를 지원하고요. 4개의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도크와 연결이 가능해졌고, 또 PCI 익스프레스 카드 전송 속도도 기존 16Gbps에서 32Gbps로 2배 더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HP 스펙터 X360과 델 인스피론 14는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HP 스펙터 X360은 아시다시피 HP의 대표적인 경량 슬림 노트북이죠. 화면이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컨버터블 노트북 또는 2-in-1이라고도 하죠. 여기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 배지가 붙어 있고요. 보면은 베젤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옆 베젤뿐만 아니라 위아래 베젤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90%나 됩니다. 자,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이 탑재가 됐고요. 외장 그래픽카드가 아닌 내장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카드가 탑재됐지만 3D 마크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 밖에 다른 벤치마크 점수도 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대기 상태에서도 전원이 켜지기까지 시간이 거의 1초 이하로 단축됐고요. 각종 소프트웨어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쾌적합니다. 자, 배터리는 30분 충전으로 50% 충전이 가능하고요. 완전 충전 시 스펙상 최대 22시간 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규격을 지원하고요. 델 인스피론 14는 델의 대표적인 업무용 노트북이죠. 14.5인치 노트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서 직원들 사주기 좋은 노트북입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쓰면 되고 요거는 직원들. 자, 이 제품 역시 화면 대 바디 비율이 91%로 베젤이 정말 얇아요. 지금 스펙터는 90%라고 했죠. 이건 91% 더 높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무게도 14.5인치지만 1.25kg에 불과하고요. 마찬가지로 빠른 시작 시간과 전체적으로 빠른 소프트웨어 구동이 인상적이었어요. 자, 벤치마크 돌려봤는데요. 이 모델 역시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이 탑재됐고요. 아이리스 Xe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지만 높은 그래픽 점수랑 연산으로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 많은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1시간 내에 80%까지 충전이 되고요. 완충 시 스펙상 최대 15.5시간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역시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규격이 적용됐어요. 자, 리뷰를 간단하게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 이보 플랫폼 5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노트북이라서 사실 사용성이나 그래픽 성능, 베젤, 화면 크기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만 고르면 되도록 플랫폼을 통일한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외에도 제가 최근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 노트북을 여러 대 리뷰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그래픽 성능이 꽤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 즐기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쾌적하게 게임 성능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빠른 시작과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도 등도 점점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이 생기면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고르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스펙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 썬더볼트 있나? 와이파이 6인가? 이거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죠. 플랫폼 배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되면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요.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계획이 무산됐을 겁니다. 정상입니다. 저도 평생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을 거의 지킨 적이 없어서 이제는 거의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고 지름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그리고 지름길이 정상적인 길이었으면 지름길이 아니죠. 그냥 길이죠. 그만큼 문제가 있는 길이에요. 자, 어떤 길이든 지치지 말고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즈모와 함께 여러 신기한 제품 같이 리뷰해 보시죠. 구독분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